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의원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 정치, 특히 네. 이제 그 선배 세대보다 중추 세대 그리고 후배 세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분이신데 평소에 네. 그 지난 3차 토론에서 네. 이제 이준석 후보의 패륜적 발언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동시대 정치인으로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있을 후보?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세계사에도 없는 일일 거예요. 네. 그 어떤 뭐 학자, 뭐 어떤 교수님이 그러신 걸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도 있을 네.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이준석 후보 계속 미국 얘기하지 않아요? 프랑스 얘기 많이 하고 미국- 프랑스 댓글에 그러고다. 프랑스에 가서 대통령 해 그럼.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다라면 그 사람은 퇴출됐을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공직자로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그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토론 끝나고. 사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네. 분노를 표출했다가는 저까지 사고 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더 분노했고 더 세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심지어 옆 동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우리 동탄에 있는 주민들은 네. 저한테 많이 연락 와요. 동탄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실제로 그래서 네. 이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메시지를 어제 강력하게 제 페이스북에다 썼거든요. 왜냐면 그 이준석 후보 발언 때문에 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지금 동탄 주민이다. 댓글이 실제로 동탄 주민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게인 동탄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딴 소리를 해버리면 예. 동탄 주민들 입장에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탄 주민들이 이준석한테 속았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하는데 예. 여기서 제가 어떠한 단어 취사 선택을 이 흥분한 상태에서 하면 그쵸. 저까지 문제가 될까봐 야. 참 정제하고 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이 2차 토론회에서 그 얘기 하지 않았냐. 제가 그 이야기 정도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동탄 주민들이 그럼 난리도 아닌 거네요. 실제로 심각합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온라인에서 뭐 이준석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막 와가지고 뭐 저희 카페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네. 해요.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 지지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예. 전부 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일단 모든 방송사가 이준석 후보 발언분을 전체를 블록 처리를 했어요. 쓸 수가 없죠. 방영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뭐 무금 처리한다면서요? 그렇죠. 실제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네. 자녀들이랑 TV 토론을 같이 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네. TV 토론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같이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TV보다 껐다는 분들도 많고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거 어떻게 애가 물어보면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진짜 너무 민망해가지고 실제로 고개를 들 물어보는 수가 사람들도 없었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네. 없죠. 그리고 아마 이미 청소년들은 밈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진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이 있는 후보인 거냐에 대한 이제 비토가 많은데 일단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 질문 가운데 어디 혐오가 있습니까? 나는 단계적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상대 후보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됐다. 가족 검증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김건희 보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제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이성을 잃었고 예.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사과하고 갈 거냐, 정면 네. 돌파를 할 거냐라고 했는데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정치권에서 퇴출당할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이고 심지어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같이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정말로 분노합니다. 뭐 가족 검증 좋아요. 근데 이 가족 검증이라는 거 이준석 후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총선 때도 가족 검증 한다고 자녀 의혹 가지고 왔거든요. 네.
실제로 그때도 자녀 의혹으로 계속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막판에 그런 거죠. 아니 그때도. 초반부터 가족 초반부터 그랬나요? 네. 의혹이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저 딸의 증여 의혹 막 이런 걸로 가지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가족이 가장 아프고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기 예. 때문에 빠르게 이 팩트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예.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심지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가정 조기 가족 건드는 부분이라고 네네. 저는 평가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총선을 이기셨죠.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선거 과정들이 쭉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랬을 만한데 그때도 가족 의혹, 자녀 의혹 꺼내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자녀 의혹이라면서 단계적 검증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선을 세게 넘었죠. 근데 이게 그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큰 의미 없다고 큰 봅니다. 의미가 없다. 큰 의미 없고 예. 사실관계와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사실처럼 내놓는 이 잘못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예, 과거에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네. 그 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고 나는 나다. 네. 라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가족은 무한 검증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결국 다 말은 돌아오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잘못된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네.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뭐 커뮤니티에 좀 의존을 하십니까? 저는 커뮤니티 잘 안 그 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점심 식사 하시다가 그 패드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충격. 펜코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 저런 네. 글을 올려놨는데요. 저 의원님도 저희 가끔 들어가십니까? 어떤 펜코요? 펜코? 아니 네. 펜코는 어차피 가면 제육밖에 안 할걸요. 왜냐면 저기도 제가 비판하는 글 싹 캡처해갖고 뭐 이렇게 네. 뭐 퍼나라 가지고 비판한다고 하는데 네. 애초에 뭐 많은 커뮤니티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 비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저기에 의존할 수가 없죠. 예. 현실 정치만 보고 있더라도 너무나도 네. 바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법 활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한 곳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펜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 개혁신당 출신의 정치인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원님도 좀 뭐 그런 걸 목격하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실제로 뭐 보시는 부분들을 못 봤고요. 저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의존해서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거는 온라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하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있는 거지 그게 다 실제하는 여론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보통 커뮤니티는 익명을 전제로 하거든요. 네. 익명에는 내면에 있는 악마들을 꺼내기 가장 좋은 사이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면의 악마들. 그렇죠. 예. 그게 정제되지 않고 나오는데 그게 여론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는 예.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결국 여론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것을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인데 네네. 이 중간에 걸 뛰어넘어 버리고 익명에 기대어서 나온 의견들을 본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정치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아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이준석 후보가 뭐 저기에 다 그 펜코나 커뮤니티에 오로지 기대 가지고 정치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판하는 지점은 딱 그거예요. 실제로 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정치인의 가족의 사생활까지 캐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검증이 아닌데 그걸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과 진실을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비난의 칼을 내보내고 네.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 선동. 정말로 잘못된 예. 행동이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뭐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공직자 때문에 감안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들은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생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생활인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그 인생을 송두리째 이 정치가 뭐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적하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조금 보시기에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된 공소장 같은 것들을 네. 이제 공개하면서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공개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2024년 2월 18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2024년만 하더라도 저 총선의 한복판인데 이때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갖다가 네.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족의 일탈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증이 꼭 필요하다. 후보자 가족의 검증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김건희 씨의 이슈는 네. 있었던 때거든요.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만 참 화가 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네. 비판하고 강력히 감정적으로 그 상대방과 뭐 싸움을 하더라도 네. 가족 건들면은 가족까지 건드려? 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인은 뭐 어느 정도 가족의 검증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가족들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 정도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네. 이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잘못된 것을 이재명 후보거나 김문수 후보가 마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뭐 무마를 시켜줬다거나 네. 이 사람들이 문제 없게 만들어줬다던가 이렇게 권력의 개입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강력한 비판, 그거는 감정과 검증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주가 조작 의혹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직을 가지며 이렇게 뭐 무마해줬다 이런 네. 의혹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격하는 것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꺼내와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니까 저희가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뭐 공소장 공개했다고 하는데 저는 공소장이 사실인지 진실 뭐 거짓인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교묘하게 엮어 가지고 왔고 네. 심지어는 그것도 뭐 익명의 이야기를 본인이 그 절차적 검증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네.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사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오늘 아침에 김문수 캠프의